동적계획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되게 복잡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생긴 패턴이 동일한 문제인데 좀 사이즈가 작은 문제를 먼저 풀면 큰 문제가 잘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되게 추상적인데 뒤에 이제 예시들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텐데 어쨌든 동적계획법으로 풀리는 문제의 경우에는 어떤 형식을 띠고 있냐면 풀려고 하는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데 크기가 좀 더 작은 문제들이 이미 풀려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작은 문제들로 현재 풀려고 했던 문제에 대한 답을 좀 더 쉽게 구해낼 수 있는 경우에 이제 동적계획법이라는 방법으로 푼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이렇게 풀리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챕터는 되게 많은데 시간상 다 나가지 못했어요. 지난번 캠프 때도.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이해하시는 만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적계획법이 뭔지 방금 말씀드렸는데 큰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동일한 문제지만 작은 문제들을 먼저 해결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작은 문제들을 해결했다는 가정하에서는 큰 문제가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되는 기법을 이제 동적계획법이라고 부르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n팩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얘는 뭐 포문 돌려서 다 곱해줘도 상관없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동적계획법은 다 점화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n번째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n번째 값은 결국에 n팩이잖아요. 근데 n팩을 우리가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n팩은 n-1 팩토리얼, 1부터 n-1까지 곱한 거에다가 n이라는 숫자까지 곱해줘야 결국에 1부터 n까지를 곱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fn이라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얘는 fn-1이 풀렸다는 전제하에서 그 값을 알고 그 답을 만약에 알고 있다면 n까지 곱한 거를 풀고 싶은데 n-1까지 곱한 거가 이미 풀려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그 값에다가 n을 곱하면 fn이 나온다는 거고요. 이걸 저희가 이제 수학 배울 때 점화식이라고 배웠었죠. 그리고 f1은 1이라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초기 조건이에요. 그래서 저희 앞서서 백트래킹이나 아니면 리컬전에서 종료 조건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종료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요. 종료 조건은 보통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극히 당연해서 굳이 점화식이나 어떤 움직이지 않고도 한 번에 답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초기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문제에서는 1 팩토리얼이 1이라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죠. 1부터 1까지의 곱이니까. 그래서 이 초기 조건과 이 점화식만 있으면 f의 n번째, 뭐 f의 10이 됐든 20이 됐든 어떤 값이 되더라도 전부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그 감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F1이 1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F2는 잘 모르겠지만 F1이 구해졌다는 가정하에서는 F1 곱하기 2니까 2라는 값을 알게 되고 마찬가지로 다른 애들도 값을 알게 된다는 건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보세요. 만약에 처음부터 F5를 바로 구하고 싶었다고 하면 F5는 F4가 구해졌다는 가정하에서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F5가 구해지기 전에 뭐가 먼저 구해져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냐면 F5가 구해지기 위해서는 F4가 먼저 구해져 있어야 되고 F4가 구해지기 위해서는 미리 F3이 구해져 있어야 되고 F3이 구해지기 위해서는 F2가 구해져 있어야 되고 F2가 구해지기 위해서는 F1이 구해져야 된다.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값이 구해지는 순서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이 문제에서는 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다들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 구해지는 순서도 너무 중요하고 동적계획법은 큰 문제를 풀기 위해 작은 문제가 이미 풀려 있다고 전제를 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답이 채워지는 순서가 1부터 5까지 증가하는 순으로 채워져야지 5를 구하려면 4가 구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작은 것부터 답이 확실하게 구해져야 큰 거를 구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다는 건 알겠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방금 설명드린 걸 포문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초기 조건을 꼭 여기다가 써주셔야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순서에 대한 얘기인데 이 포문을 2부터 n까지 돌려야지 n부터 2까지 감소하는 식으로 돌려버리면 f의 n을 처음부터 구하려다가 앞에 게 비어있으니까 못 구하겠죠. 그래서 요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뭘 먼저 채워야 할까? 그래서 요걸 채우기 전에 여기 있는 값들은 이미 다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증가하는 순서대로 채워야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재규함수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종료 조건을 작성해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n이 1일 때는 1을 리턴하고 1이 아니면 f의 n이 뭔지 모르겠지만 f의 n-1이 구해졌다는 전제하에서는 f의 n-1에다가 n을 곱하면 된다. 그럼 얘는 알아서 이 함수가 또 구해주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지냐? 이렇게 F5를 구하려는데 얘는 한 번에 못 구하고 F4 곱하기 5라는 건 알아요. 근데 또 F4는 한 번에 못 구하고 F3 곱하기 4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쫓아가다 보면 F1이 1이라는 건 아니까 얘가 반환이 되면서 1 곱하기 이제 2가 되면서 2가 되고 계속 반환이 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얘도 마치 F5부터 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은 F5를 구하기 위해서는 F4가 필수였기 때문에 F4를 구하려다 보니까 또 F3이 필수고 그러니까 실제로 확실한 답이 구해지는 순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F1이 먼저 구해지고 그 다음에 F2가 구해지고 이 순서대로 구해질 수밖에 없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동적계법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